지난해 9월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한미약품 사태 이후 한국거래소는 재발 방지를 위해 공시 관련 규정을 정비했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과연 그동안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메디컬투데이 남현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남 기자, 일단 한미약품 사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한미약품 사태의 발달은 지난 2016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해 9월 29일 장 마감 후인 오후 4시 50분경 한미약품 다국적 제약사인 제네틱의 1조 원대 기술 수출 소식을 알렸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날인 9월 30일 장 시작 30여 분 후에 오전 9시 20분경에 독일 베링거 인게라임과의 8,500원대 항암제 기술 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악재성 공시를 냈는데요. 하루 사이에 호재와 악재성 공시가 이어진 것입니다. 네. 문제는 악재성 공시 전에 이 같은 내용이 한미약품과 계열사인 한미사이언스 직원들이 지인들에게 미공개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인데요. 결과적으로 미리 시장에서 주식을 팔고 빠져나간 투자자들은 손해를 면했고 공매도 세력은 차익을 얻었습니다. 호재 공시만 알고 30일 오전 주식을 사들인 일반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입게 된 거죠. 이 같은 늑장 공시와 공매도 논란이 이어지면서 한미약품의 도덕적 해이라는 질타가 들끓고 있습니다. 네, 한때 이 한미약품 사태가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었는데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최근에 한미약품 주가가 다시 40%대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미 사태 1년이 지난 현재 한미약품 주가가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꿈틀대고 있는데요. 지난해 장 마감일인 한미약품 주가는 30만 원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새해 첫 주식 거래일에는 30만 원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20만 원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사뭇 다릅니다. 한미약품 주가는 40만 원 선을 웃돌고 있습니다. 올해 첫 장 대비 40% 이상 뛰어오르면서 회복 흐름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이렇게 한미약품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지난 7월 31일 다국적 제약사 사노피가 2분기 실적을 공시하면서 4분기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임상 3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는 사노피가 한미약품에서 기술을 수입한 당뇨 신약 물질입니다. 네. 또 한미약품 폐암 신약의 올무티닙이 국내 임상 3상이 승인되고 독립적인 임상 2상 시험이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 생산 지연 이슈로 임상 1상이 중단됐던 지속적 당뇨 비만 치료제도 새로운 임상 1상 승인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새 파이프라인은 베링거로부터 기술 반환되거나 생산 지연 이슈 등으로 투자자들의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던 사건의 중심에 있는 파이프라인인데요. 네. 하지만 새로운 임상 단계의 진입으로 기술 자체가 문제가 아님을 증명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기대 심리로 전환 중입니다. 최근 한미약품에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연달아 있었군요. 네. 이렇게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한미약품 사태에 의해서 위축됐던 바이오 투자업계 전반에도 다시 이렇게 훈풍이 불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약 바이오업계의 상장 소식이 들려오면서 투자 심리도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항체 신약 개발 전문 바이오 벤처기업 에클론이 이달 18일 그저께죠. 그 코스닥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는데요. 기술 특례 상장 1호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 이 회사는 최근 일반 공모 청약을 진행해서 최종 청약 경쟁률 799대 1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골관절염 치료제 개발 기업인 티슈진도 하반기 최대어로 꼽힙니다. 티슈진은 오는 11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갑니다. 네. 다소 위축됐던 업계의 분위기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CTC 바이오는 지난달 한국 투자 파트너스로부터 2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고 네. 바이오벤처 GL팜텍도 SBI 인베스트먼트와 IBK 캐피탈 등으로부터 70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또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출자하는 하반기 모태 펀드 출자 사업 소식도 업계에 긍정적으로 다가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한미의 약품 사태 이후에 공매도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최근에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제도 개선 및 제재 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을 좀 확대하고 제재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금융당국이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신설과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핵심입니다. 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는 비정상적인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매 거래일 장 종료 후에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을 해서 다음 매매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뭐 이 제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겠다는 개선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오는 25일이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가 기준이 완화가 됩니다. 이것을 앞두고 최근 한 달간 과열 종목이 단 한 건도 지정되지 않았다. 뭐 이런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공매도 규제 강화를 계기로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제도 시행 이후 4개월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코스피는 5회, 코스닥 6회 지정됐는데요. 여기에 제약 바이오업체 3곳이 포함됐습니다. 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직후에 해당 종목의 주가 급락은 발생하지 않았고 공매도 거래 재개 이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디컬 투데이 남현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